구독, 좋아요는 요렇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조선시대 위와 아래, 즉 임금을 포함한 모든 백성이 전쟁에 임해서 한마음이었는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조선은 양반과 쌍놈으로 구분되는 신분 사회입니다. 여기에서 서자와 천민은 차별받는 계층이죠. 우선 서자가 누군가요? 정실부인의 자식이 아닌 자를 서자라고 하지요. 대표적인 예가 홍길동이죠. 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했지요. 이뿐이 아닙니다. 서자는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서자는 총명하면 총명할수록 조선사회에 불만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조선시대 양반의 서자가 아닌 적자 지식인은 대부분 이런 국가 통합에 장애가 되는 서해 문제에 무관심했습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지식인 다산 정약용은 과거에 급제하여 강직하게 공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801년 천주 교도를 박해한 신유 박해 때 유배되었고,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18년간 학문에 몰두하여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여 조선의 개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자 차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 본인이 적자였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위아래가 한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정약용과 동시대 인물로 서럽게 살았던 지식인 박제가가 있습니다. 유난히 똑똑한 박제가였지만 서자라는 이유로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정조 제위기간에 서자에게도 과거 응시 기회가 주어져 박제가는 관직에 진출하지만 서자였기 때문에 중요 보직으로 중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서자 박제가는 서자 차별법에 대한 불만이 많았지만 노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박제가는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이 경우에도 위아래가 한마음이 아닌 것이지요. 조선시대 인구를 약 1000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노예가 40% 정도라고 합니다. 조선 이전에는 노예의 비율이 10% 미만이었는데 왜 이렇게 노예가 확 늘었나요? 일천즉천 제도 때문입니다. 즉 부모 중 한쪽이 노예이면 자녀도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양반은 가지고 있던 노예의 숫자를 늘리려고 이 일천즉천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퇴계 이황도 300명이 넘는 노예를 거느렸다고 하니 위와 아래가 같은 마음이 된다는 개념이 없었던 것이지요.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조선의 왕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때 불만으로 가득 찬 노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조선이 망할까봐 걱정했을까요? 선조의 안위를 걱정했을까요? 아니지요. 노비들은 이때다 하고 자신의 노비 문서가 보관된 장해원으로 달려가 불태워버립니다. 장해원의 노비 문서가 불타고 있을 때 노예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왜군이 밀물처럼 북진해오니 겁에 질린 조선의 관군은 도망가고 싸울 군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재상 유성룡이 면천법을 만들어 공을 세우면 노비를 면제해주고 관직까지 준다고 하니 많은 노비가 의병에 합류하여 겨우 전공을 이루었지만 잠시 평안해지자 조정에서 면천법을 시행하지 않으니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1636년 12월 병자호란이 발발하여 인조는 남한산속으로 도망가는데 이번에는 천민들이 의병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인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637년 1월 항복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위와 아래가 한마음이 되어 공생공사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장에서 공생공사가 없다면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싸울 수 있을까요? 이것으로 공생공사 동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렇게였습니다.